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헬스 디자이너 핫투빡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오늘의 소통 일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ISTP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ISTP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ISTP는 백과사전형으로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ISTP에 대해 알아보기 전 MBTI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좋아하는 과일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겐 각자 선호하는 심리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MBTI 검사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심리적 특성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결과에 대한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심리적 성향에 대해 더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일은 맛과 향이 다양하죠. 그리고 어떤 것이 더 맛있는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선택에 대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개인의 취향으로서 존중해주는 것이죠. MBT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선호하는 심리적 성향이 존재하는 것일 뿐 그것에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성향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ISTP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유형은 외향적 감각을 지닌 내향적 사고입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으며 인생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사실적인 정보를 조직하는 것을 좋아하죠. 뚜렷한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추론을 제외한 어떤 것에 의해서도 확신하지 않습니다. 일과 관계되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직접 뛰어들지 않는 경향이 있죠.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며 대체로 가까운 친구들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귀려 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이지만 조용하고 호기심이 많죠. 이들은 종종 외부 상황을 잊을 만큼 이들의 관심거리에 깊이 몰두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친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수줍어하는 편이죠. 이들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노력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이러한 특징은 자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조바심 내거나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상황이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죠. 그러나 때때로 지나치게 편의적이고 노력을 절약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현실감각, 시간 포착,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뛰어난 감각으로 위기를 잘 포착하기도 합니다. 진로 및 업무 스타일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의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고 손재주가 많죠. 도구나 재료를 잘 다루며 과학 분야, 기계 계통, 엔지니어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계나 기술 분야에 흥미가 없는 ISTP 유형이라면 대신 비조직화된 사실을 조직화하는 재능이 많기 때문에 법률, 경제, 마케팅, 판매, 통계 분야에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기능은 사고인 T를 주기능으로 하고 감각인 S를 부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기능은 사고 기능으로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매우 논리적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단지 비논리적이라는 이유로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들이 항상 사고 기능을 감정 기능에 우선해서 사용하면 이들의 감정 기능은 심리적 압박을 심하게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열등 기능인 감정 기능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이들이 사고 기능을 사용해 무엇이 틀렸는지 잘 분석할 수 있다고 해도 ISTP 유형은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흥미를 갖는 분야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이야기를 잘하죠. 주의하고 개발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집중해서 노력하고 인내심을 키울 필요가 있죠.
지나치게 편의적이고 노력을 절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열성과 적극성을 키울 필요도 있습니다. 느낌이나 감정, 타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워할 때가 많고, 그러므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정보, 계획을 개방하고 타인과 나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상의 상태는 이들은 주변에 발생하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빠르게 문제의 핵심에 다가서며 뛰어난 효율성과 최소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죠. 이들은 왜 문제가 일어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즉시 적용할 수 없는 추상적인 이론에는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다수의 조직 체계와 규칙을 싫어하지만 다양하고 새로운 것에는 잘 끌립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문제들을 새롭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도전을 즐기죠. 성격 특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기능인 사고기능을 중요한 사실의 본질적인 구조를 보기 위해서 안으로 사용합니다. 이들의 마인드는 거의 컴퓨터나 데이터 조작과 같이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섞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련 근거를 다룹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다룬 것을 기초로 하여 이성적인 결론에 도달하죠. 그러므로 이들은 다음을 좋아합니다. 공평한, 객관적인 비판, 분석적인, 논리적인 문제 해결. 이들은 이론적인 가능성보다 지금 발생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을 가지고 일하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종종 즉각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창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손으로 하는 작업에 능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음을 선호하죠. 실제적인, 현실적인, 사실에 입각한, 실용적인. 이들은 편리성을 추구하고 노력의 경제를 신뢰합니다. 가능한 최소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필요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들의 초점은 원하는 결과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볼까요? 이들은 인류평등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이 정해놓은 논리적인 원칙에 공격을 받을 때까지는 넓은 범주의 행동에 있어서 관대함을 지니고 있죠. 중요한 점은 이들이 갑자기 보여주는 완고한 표현과 명료한 판단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듣고 동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이들이 분석하고 있었으며 내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지속적인 정보와 결과의 탐색을 통해 이들은 만약 이들이 보기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재빨리 그 과정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때때로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비록 조용하고 말이 없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수많은 정보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들을 다음과 같이 봅니다. 적응하는, 위험한 일들의 행동으로 접근하는, 자신이 독립적인, 그리고 자기 결정적인.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격 유형입니다. 호기심 많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노력을 절약합니다. 사실에 의한 추론을 좋아하며 최소한의 자기 개방을 하고 있죠. 열정적이지만 조용합니다. 적응력이 뛰어나고 손재주가 많으며 조직화에 재능이 있고 도구를 잘 다룹니다. 사고 기능과 감각 기능을 주로 사용하며 매우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표현하지 않는 편이며 한정적인 수다쟁이라는 것이 심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의하고 개발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하고 집중력 또한 필요하죠. 지나치게 노력을 절약하는 경향이 있으며 표현하는 것을 다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극성이 필요하죠. 최상의 상태입니다. 뛰어난 효율성을 자랑하고 최소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조심스러운 관찰,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과 체계를 싫어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죠. 성격 특징을 살펴보면 공평하고 객관적이며 분석적이며 논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실용적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적응하는 행동으로 접근, 자신 있는 독립적인, 자기 결정적인, 그리고 인류 평등주의자로 말이죠. 오늘은 MBTI의 9번째 유형 ISTP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주요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았죠. 다음 시간에도 MBTI에 관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INTP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INTP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성격 유형은 외향적 직관을 지닌 내향적 사고입니다. 조용하고 과묵하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잘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치보다는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죠. 매우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비평을 잘합니다. 일의 원리와 인과관계에 관심이 많으며 실체보다는 실체가 안고 있는 가능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해가 빠르고 높은 직관력으로 통찰하는 재능이 있으며 지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파티 혹은 잡담에는 별로 흥미가 없죠. 이들의 교제 범위는 보통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고 나눌 수 있는 소수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어떤 아이디어에 몰입하여 주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을 모를 때도 있죠. 진로 및 업무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흥미 선호도가 뚜렷하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순수과학, 연구, 수학, 엔지니어링 분야나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경제, 철학, 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좋아하죠. 어떤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하는 데 관심이 많지만 그 해결책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현재 명확하고 이미 알려진 것을 넘어선 가능성을 보는 것에 있죠.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이해력이 빠르며 이들의 직관 기능은 통찰력, 연구심, 지적 호기심을 고조시킵니다. 심리적 기능입니다. 사고인 T를 주 기능으로 하고 직관인 N을 부기능으로 하고 있죠. 이들은 주기능인 사고 기능을 어떤 현상이나 아이디어 등 속에 내재된 중요한 원칙을 찾고 분석하는 데 활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이며 비판적이죠. 이 유형의 사람들은 논리적 사고 기능에 너무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단지 논리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해버리기도 하고, 만약 이들이 열등 기능인 감정 기능을 계속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면 이것은 내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3차 기능인 감각 기능을 개발하지 않으면 현실 세계에서 너무 제한된 지식과 경험밖에 얻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들의 사고 기능은 진공 상태가 되어 필요한 아이디어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게 됩니다. 외부 세계와 관계가 부족하면 이들은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하고 개발할 점입니다. 타인의 노력을 인정하는 태도와 개인적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므로 비현실적이고 너무 이론적일 수도 있죠.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대인관계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상의 상태입니다. 이들은 아이디어 또는 상황에 대한 간결한 분석과 공평성을 탁월하게 제공하는 독립적인 문제 해결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하며 새로운 논리적 접근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작업 환경은 해결 방안이 일반적인 영리함이나 지식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자 일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지만 이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요약은 관련 집단들이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성격 특징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위해 기본적인 원칙과 논리적인 구조를 찾거나 개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기능인 사고 기능을 안으로 사용합니다. 거의 모든 일에 회의적인 모습으로 자신만의 의견과 표준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죠. 이들은 지적인 부분과 능력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음을 좋아합니다. 논리적인, 분석적인, 그리고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초연한, 관조적인. 이들은 명백하게 보이는 현재 사건들 이면에 있는 가능성과 관계성을 바라봅니다. 호기심이 많고 자신을 흔들만한 지식을 찾고 있죠. 추상적인 것에 대해 토론하고 이론화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선호하죠. 빠른 지적 회전, 통찰력 있는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론 및 어떤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있는. 때때로 아주 빠르게 비일관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하나하나 분해하고 아이디어에 대해 재숙고하는 것을 즐깁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바라보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복잡한 이론적 체계를 만들죠. 일상적인 규칙에 따른 과업을 수행하는 데 힘들어하지만 자신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복잡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데에는 커다란 에너지와 집중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일반적으로 말이 없고 조용한 편이지만 자신이 특별히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는 달변가이죠. 만약 이들의 작업 중에 행동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실제적인 사용에 대한 해결보다 해결을 찾기 위한 도전 자체에 더 많은 흥미를 보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해결한 애에 대해 조직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행동에 대해 관대한 편이지만 이들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분명한 일에는 주제를 잡아내거나 논쟁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죠. 이러한 융통성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들의 원칙이 도전을 받는다면 이들은 적응하기를 멈춥니다. 정확한 의사소통에 높은 평가를 두고 있으며 쓸데없는 말의 반복이나 너무나 명확한 언급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리를 표현하기 원하지만 너무 복잡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들을 다음과 같이 봅니다. 조용한, 보유하는, 냉정한 그리고 초연한 관찰자들, 독립적인, 자율성에 가치를 두는. 그럼 앞에서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성격 유형입니다. 조용하고 과묵합니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객관적 비평을 즐기죠. 인과관계에 관심이 있고 또한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죠. 진로 및 업무입니다. 흥미 선호도가 뚜렷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습니다. 추상적 개념을 선호하고 해결책 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해결책 적용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이해력이 빠른 편입니다. 심리 기능입니다. 사고 기능과 직관 기능을 사용하고 내재된 원칙을 발견하기를 즐기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주의하고 개발해야 할 부분도 있죠. 타인의 노력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개인적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기도 하고 너무 이론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그리고 다소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최상의 상태입니다. 독립적 문제 해결자입니다. 새로운 논리적 접근을 하고 독립적 공간을 확보하기를 원하죠. 어려운 질문을 해결하기를 좋아하고 도전적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비판을 할 수 있죠.
성격 특징입니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비판하며 빠른 지적 회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창적이고 통찰력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와 이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타인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조용하고 고요하고 냉정하고 독립적이며 자율성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연한 관찰자이죠. 오늘은 10번째 유형 INTP에 대해서 여러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영역별 주요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MBTI에 관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ESTJ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TJ는 사업가형으로 사무적, 실용적, 현실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격 유형입니다. 내향적 감각을 지닌 외향적 사고입니다. 일을 조직하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고 사업이나 조직을 현실적, 사실적, 체계적, 논리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돈스럽고 불분명한 상태 또는 실용성이 없는 분야에는 큰 흥미가 없으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를 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분명한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 또한 규칙을 준수하며 이를 추진하고 완수합니다. 어떤 계획이나 결정을 내릴 때 확고한 사실의 바탕을 두고 이행합니다. 진로 및 업무 스타일입니다. 타고난 관리자로서 일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시하며 결정권을 행사하는 역할을 즐기죠. 비합리적이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을 쉽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 중심의 가치를 갖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겠죠. 이들은 업무에 대한 결과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이며 실제적인 일을 좋아합니다. 개인사업, 행정, 관리, 제조, 생산, 건설 등에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자신들이 목표를 세우고 결정하며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집행 분야를 좋아하고 이들은 이를 잘 처리해 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리적 기능은 사고인 T를 주기능으로 사용하고 감각인 S를 부기능으로 사용합니다. 사고 기능을 이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세상을 움직이는 데 활용하고 타고난 지도자 또는 관리자라는 말이 적절할 만큼 업무를 조직화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고에 대한 의존은 이들을 논리적, 분석적, 객관적, 비판적인 사람으로 만들며 논리적인 추론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확신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사실에 더 관심이 많고 이로 인해 이들은 사무적, 실용적, 현실적이며 현재 상황에 치중하기 쉽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고 확고한 사실에 근거하여 계획하고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기능인 사고 기능으로 이들은 열등 기능인 감정 기능이 갖는 가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즉 다른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며 그들의 관점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주기능인 사고기능의 논리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감정의 가치를 너무 무시한다면 그 감정들은 심리적 압박을 가해오거나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 특히 반대 의견을 주장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그와의 견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것은 이들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해 충분한 배려나 근거 없이 속단 혹은 속결해버리기 쉽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타인의 장점과 아이디어를 인정해주는 노력이 필요하죠. 주의하고 개발해야 될 점입니다. 지나치게 일 중심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든 측면, 특히 자신과 타인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죠. 변화와 새로운 시도, 추상적 이론 등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상의 상태입니다. 이들은 프로젝트, 운영, 절차, 그리고 사람들을 조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행동하죠. 이들은 명확한 표준과 신념에 의해 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체계적인 노력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을 것을 기대합니다. 능력, 효율성, 결과의 가치를 두고 있으며 자신의 일과 놀이 속에서 이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기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마감 시간에 맞추어 책임감 있게 일을 마치기를 기대하며 할당된 과업을 완벽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주변 상황이 명확한 상태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며 알려진 문제들에 대해서 입증된 기술로 해결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격 특징입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객관적인 접근을 하고 주변 상황이 흐트러질 때 강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기능인 사고 기능을 자신의 삶과 일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밖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란, 비효율성 또는 정리되지 않은 측정에 대해서는 참을성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음을 좋아하죠. 논리적인, 분석적인, 그리고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결정하는, 명확한, 그리고 주장하는. 이들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현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들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과거에 관련된 경험들을 토대로 접근하죠. 이들은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며 현실적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리고 사무적인, 체계적인, 실용적인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죠. 이들은 일반적으로 시스템과 업무의 상세한 계획들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훌륭한 관리자들입니다. 과업, 예상되는 잠재적인 문제, 할당된 책임, 그리고 주요 자원들을 성취하기 위해 단계마다 필요한 것들을 계획합니다. 이들은 모든 기초적인 것을 중요시하며 끝 마무리를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없고 제 시간에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보기에 만약 어떤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이들은 계획을 세울 것이고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입증된 절차와 체계를 선호하고 이들의 방향은 일과 행동 그리고 최종 결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연스럽게 시스템, 절차, 그리고 계획을 보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많이 의지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들이 너무 확고하여서 이들에게 제압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의사소통 방식은 너무나 명백하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사교적이며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즐기는 편입니다. 특히 일과 게임, 전통, 그리고 가족 활동에는 더욱 불화하죠. 이들은 관계적인 역할에 있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들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다음과 같이 보죠. 성실한, 신뢰할 만한, 결정적인, 솔직한, 그리고 자기 확신이 있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으로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격 유형입니다. 업무 계획 및 추진,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며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분명한 규칙을 중요시하며 응용을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사실에 의지하고 있죠. 진로 및 업무입니다. 타고난 관리자이며 일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가로서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일을 잘 처리하며 실제적인 일을 즐기죠. 즉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일을 선호합니다. 심리기능입니다. 사고기능과 감각기능을 주로 사용하고 타고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조직화하는 데 능숙하고 현재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무적이며 현실적입니다. 주의하고 개발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일 중심적이기도 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정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도 필요하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추상적인 이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고민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상의 상태입니다. 조직화를 선호하고 계획한 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명확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능력과 효율과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매우 즐기고 또한 능숙하게 하는 편입니다. 성격 특징입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결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실용적이죠. 또한 사무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들은 성실하고 신뢰할 만하며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솔직하며 자기 확신이 있고 또한 사교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MBTI의 11번째 유형 ESTJ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에 따른 각 영역별 주요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MBTI에 관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ENTJ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NTJ는 지도자형으로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활력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격 유형입니다. 내향적 직관을 지닌 외향적 사고입니다. 활동적이며 행정적인 일과 장기 계획을 선호하고 이들은 논리적이며 분석적입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데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지도자들이 많죠. 비능률적이거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인내심이 별로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강하게 대처하죠. 솔직하고 결정력과 통솔력이 있으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일을 밀고 나갑니다. 관념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념 이면에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로 및 업무 스타일입니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복잡한 문제나 지적인 자극을 주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호기심이 많습니다. 때로는 현재 현실적인 문제들을 쉽게 지나쳐버리고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므로 이 유형은 현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인정하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적된 감정을 크게 폭발해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유형은 직관 기능이 요구되지 않는 일은 거의 만족하지 못합니다. 문제에 의해서 자극받고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을 찾죠. 이 유형의 사람들은 전체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객관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어서 현실적인 상황과 사실, 중요한 세부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주변에 풍부한 현실 감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심리적 기능입니다. 사고인 T를 주기능으로 사용하고 직관인 N을 부기능으로 사용하죠. 이 유형은 이들의 사고 기능을 세상의 많은 일에 활용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계획을 좋아하죠. 사고 기능에 의존하는 이들은 논리적, 분석적, 객관적으로 비평하며 필요한 분석과 논리성의 바탕을 두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이디어 이면에 있는 사람보다는 아이디어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현재를 넘어선 어떤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직관 기능은 이들의 지적인 관심,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호기심, 이론에 대한 수용, 복잡한 문제에 대한 흥미도를 고취시킵니다. 이들은 열등 기능인 감정 기능의 감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적 접근에 너무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감정 기능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죠. 감정의 가치가 너무 많이 무시되면 그 감정 기능이 심리적 압박을 가해오거나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유형의 사람들이 무엇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지 자연스럽게 잘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남을 인정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감정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명확한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아이디어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주의하고 개발할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일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죠. 속단, 속결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며 강압적으로 보이기 쉬운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상의 상태입니다. 이들은 리더나 조직 창설자의 위치가 자연스럽습니다. 이들은 빠르게 개념화시키고 이론화시키죠. 그리고 가능성을 단기간이나 장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계획들로 전환합니다.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쉽게 알아채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하게 재촉하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람이나 상황을 조직합니다. 이들은 전략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책임지고자 하는 조직과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미래의 욕구에 대한 계획을 잘 다루죠. 성격 특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기능인 사고 기능을 외부로 활용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표준들을 세워놓고 있으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나 조직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자 하죠. 지적인 것과 능력의 가치를 두고 있으며 비효율성과 무지에 대해서는 몹시 싫어합니다. 주변 상황이 흐트러질 때 이들은 강건해지죠. 그러므로 이들은 다음을 좋아합니다. 분석하는, 논리적인 그리고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결정하는, 명백한 그리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적인 호기심이 많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며 복잡한 문제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직관 기능을 일종의 가능성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결정하고 계획하는 데 사용되는 통찰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으로 사용하죠. 그러므로 이들은 다음을 선호합니다. 개념적인, 전체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사고자, 혁신적인 이론가, 그리고 계획자. 이들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문제들에 맞서는 뛰어난 해결자들입니다. 조직 내에 뒤얽힌 관계들을 날카롭게 알아채며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행동하죠. 이들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앞선 생각을 하고자 하고 문제를 예상하며 폭넓은 계획과 체계를 고안하고 관련 자료들을 파악합니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고정된 행동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좋아하고 그것에 의해 동기해야 된다. 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들에 대해 도전한다 라고 말이죠.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해 배워가기도 하고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찾고 우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설득력 있게 분쟁을 벌이죠. 이들은 문제의 결말을 짓는 것과 명확한 것을 좋아하지만 이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사랑은 넓은 범주의 직관적 탐색과 토론으로 이들을 이끕니다. 이들의 언어적 유창함과 결단성, 자기 확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조직하려는 노력은 그때마다 사람들을 압도하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다음과 같이 봅니다. 직접적인, 우선적인, 그리고 결단하는, 객관적인, 공평한, 그리고 고무시키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격 유형입니다. 활동적이고 행정적이죠. 장기 계획을 선호하고 논리적이며 분석적입니다. 사전 준비가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죠. 간혹 인내심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진로 및 업무입니다.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고 지적인 자극이 충만하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좋아하며 전체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제시하는 편이고 또한 객관적인 사람이죠. 심리 기능입니다. 사고 기능과 직관 기능을 사용하며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길 좋아합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사람보다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추구하죠. 주의하고 개발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필요도 있죠. 또한 타인의 요구에 대한 관심 역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간혹 참을성이 부족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최상의 상태입니다. 리더이자 조직의 창설자가 어울리죠. 빠른 개념화가 가능하고 가능성을 계획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비전 제시자이죠. 욕구에 대한 계획도 뛰어납니다. 성격 특징입니다. 분석하는 논리적인 그리고 개념적인 사람이고 혁신적이며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이론가이죠. 그리고 계획자입니다. 타인의 시점에서 보면 이들은 직접적이고 도전적이며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평하죠. 그리고 주변을 공부시키는 것을 선호하고 또한 잘합니다. 오늘은 12번째 유형 ENTJ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각 영역에 따른 주요 키워드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MBTI에 관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이플로버의 행복과 네이플로버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핫뚜빠였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